72억 6,383만 8,600명,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수죠. 이 중에 1위는 세계 인구의 18.82%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13억 6,700만 명, 2위가 인도 12억 6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무려 17.35%를 담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인도의 인구수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땅덩어리는 중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 밀도까지 높은 인도의 위생 관리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현재 인도의 집권당인 인도국민당의 수만 하리프리아 의원은 소의 대변은 많은 이점이 있다. 나는 소의 대변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의 소변도 유용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소를 신성시 여기다 보니 소에서 나오는 소변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도 한 협회의 샤일렌드라 삭세나 박사는 소의 소변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경고하였습니다. 인도 뭄바이에 거주하는 안킥 굽타가 지역 병원 내부를 공개한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죠. 안킥 굽타는 제발 도와줘. 내 친구가 10명의 다른 환자들과 진료를 받고 있다. 라며 위생이 좋지 않고 부주의한 의료진, 이런 나쁜 조건들은 전염병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치료시설 때문에 격리병동에서 탈출하는 환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 뭄바이에 있는 병원에서 증상을 보여 격리되었던 환자 11명이 진료를 받다가 도망가 인도 당국이 이들을 추적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공중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인도는 총 GDP 중에서 고작 1.28%만 공중보건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공중보건 수준은 GDP가 훨씬 낮은 방글라데시나 네팔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의 공중보건 체계가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 올해 1월 인도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인도의 모디 총리는 마스크 수출 봉쇄라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인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95%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라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13억 인구의 집단 감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결국 인도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의 기존 비자 무효화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처럼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보건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 국가 자체를 봉쇄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이 또 예외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한국을 막았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 186명을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하였듯이 인도 외교당국은 한국의 삼성물산 직원 3명과 기아차 관계회사 직원 4명을 포함해 한국인 10여 명의 인도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인도가 최근 선포한 기존 비자 무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기존 고용 비자의 효력을 인정받은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기아차의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인도가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 봉쇄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든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타임 오브 인디아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인도 정부의 최소한 일본의 기술자나 인도 고속열차 작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비자를 막지 말아달라 요청했다 보도하였습니다. 강력히 항의하지 않아도 한국인 직원들의 기존 고용 비자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신규 비자까지 발급해 준 것과는 매우 비교되는 상황이죠. 인도가 이렇게 한국의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격하게 강력해지고 있는 인도 내 한국의 영향력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그룹의 일정에 참석한 행사가 바로 인도에서 있었던 삼성전자의 제2공장 준공식. 삼성전자가 인도 뉴델리 근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기존 공장을 2배 규모로 확장시켜서 1년에 무려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확장 공사 비용으로만 8천억 원을 넘게 투입했고, 이에 따른 인도 현지인 고용 창출 효과도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인도에서 2개의 제조 공장과 5개의 R&D 센터, 그리고 1개의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며 7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데다가 판매망은 15만 개에 달합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인도가 올해부터 1600조 원의 초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발표한 가운데 인도 뉴델리에 있는 타지마을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한국-인도 전략대화에서 인도 측은 한국은 두바이에 있는 최고층 건물을 건설하였고 중동 건설 경험 등
한국 건설 기업들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세종 행정복합도시의 신도시 개발 경험을 함께 극찬하며 한국의 인도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하라슈트라주의 칼리안에서 돈비블리 사이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내 한국 기업들의 고용 퀄리티도 상당히 높죠. 인도에서 평균 월급은 63만원 정도인데 현대차 인도 공장 생산직 직원의 임금은 110만원, 평균보다 무려 2배로 높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를 생산 거점으로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에까지 수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까지 공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확대해 1년에 104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인도 내 영향력이 막강해지다 보니 인도 정부의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는 한국 전담 조직 코리아 플러스까지 만들었죠. 인베스트 인디아가 이렇게 한 국가를 별도로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세계에서 딱 2곳밖에 없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스칸드타얄 전 주한 인도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인도의 가정에서는 스마트폰, 차, 가전제품 등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최소한 2가지 이상은 사용하고 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시아에서 한국은 새로운 빛이 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그 빛을 잃어간다. 최근 전 세계를 덮친 안타까운 사태에 다시 한번 국가들의 역량이 밝혀지면서 세계의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국격을 바탕으로 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찬사는 당연하고 너무 잘 대처하다 보니 선진국들이 시기까지 할 정도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지인 중국은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이미지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까지 담보로 하며 거짓된 행동을 일삼다가 결국 올림픽도 제때 개최되지 못하고 국민들은 제때 케어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2마리 토끼를 다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한국을 자신들보다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던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며 본인들이 매우 아둔한 존재였음을 세계에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면 요청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죠. 그런 일본은 한국이 생각보다 잘 대응해 나가니 처음에는 한국의 방식을 비난하다가 이제 안 되겠는지 한국의 방식을 조금씩 따라하다가 이제는 전철을 그대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움 등 노하우 전수 없이 따라만 하다 보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2발 벗고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죠.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요청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주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일본에 도움을 주면서 수출 규제를 완벽히 풀어달라고 혹은 관련해서 딜을 할까봐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여전히 수출 규제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9개월 전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를 강행했는데 방역 도움을 받으면 수출 규제의 완화를 한국 당국이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 예전과는 다르게 일본과는 강한 밀당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할 때도 한국은 아무 때나 종료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놨었죠. 이제는 일본 당국이 한국을 본인들의 아래로 보는 모습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역 문제는 반드시 수출 규제에 연결될 것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며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일본이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반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이 일반적인 주장이며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민간과 지자체 등이 한국의 방역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가의 외교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도움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외교가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도움은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당당하게 경제 제재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민간이 서로 도움을 주건 말건 일본 정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일본은 결국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본인의 자존심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버린 것이죠. 바로 한국산 마스크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사단이 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기며 마스크 한 장 한 장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세계는 자국민을 우선하느라 마스크를 팔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마스크를 파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그중 중국은 마스크 품질이 매우 낮아 보건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사실은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중국산 마스크를 수천만 장가량 수입한 유럽의 국가들은 중국으로 다시 마스크를 반품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 중이며, 특히 핀란드의 보건 담당국장은 중국산 마스크 수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정작 중국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라 유럽은 돈을 지불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제 마스크의 품질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품질을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마스크 수출국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요즘 한국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곳은 아니죠. 베트남은 얼마 전까지 자신들은 방역에서 모범국가라며 스스로 주장하더니 최근 방역 성공을 축하하며 완전 종식을 기념하면서 제일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며 전국이 축하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수많은 베트남산 의료장비와 마스크를 수출하겠다며 전 세계에 이를 판매하려고 나섰죠. 누가 베트남산 마스크와 키트를 구매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베트남산 마스크와 키트를 구매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 가구별로 2매씩 배포한 1000 마스크 중에 약 1300만 장의 마스크가 베트남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베트남산 마스크는 일본의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우선 공급되었는데, 귀에 거는 밴드가 신축성이 없는 소재로 만들어져 일반인들은 착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8, 90년대 사용하던 1000 마스크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산 마스크의 원가는 2,000원이 넘는다고 하죠. 기술력이 없지만 새로 개발해 만들다 보니 단가는 단가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유통비와 보관비 등을 합하면 베트남이 일본에 수출하는 면 마스크의 비용은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베트남산 면 마스크를 배포하는 일본 정부는 이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다며 재활용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 귀를 연결하는 귀걸이 끈이 쉽게 망가진다는 지적에는 고무줄이나 테이프 끈을 묶어서 쓰면 된다며 입과 코만 가릴 수 있다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봤을 때 장난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이제 불쌍해지기까지 합니다. 일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스크 사이즈 또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죠. 일본의 NHK가 17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인용한 보도를 보면 면 마스크의 사이즈가 작다고 하는데 어른용이 맞냐는 질문에 이번에 배포한 베트남산 면 마스크는 가로 13.5cm, 세로 9.5cm로 일반적으로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입과 코만 가린다면 안전은 확보된다며 마스크 사이즈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아베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보면 정말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세계 경제력 3위인 일본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수입할 대안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품질 확인이 안 된 마스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반대로 한국은 이제 마스크 수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당국과 마스크 업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마스크 수급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도로 시행된 마스크 오브제 제도도 처음에는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곧 이어 안정을 찾아가며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었죠. 이 제도로 인해 지금 약국에서는 항상 마스크 재고 여유가 있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약국에서의 마스크 재고가 5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마스크 오브제에서는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24일 공적 마스크 구매를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이웃 국가도 돌아갈 여유가 생겼다라며 그 전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마스크 해외 수출을 할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아직 해외 수출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다가 이 말이 나오자 인정을 하고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수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 총리가 해외 참정 용사들을 위한 마스크 100만 장을 해외 반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부터 국민들의 마스크 우선 공고를 위해서 해외로 마스크 수출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막고 있었고, 따라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방역을 자랑하는 한국의 마스크는 우리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하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참전국들과 용사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과거 1950년 6.25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지만 세계 각국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력 지원국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부터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까지 총 17개국이 있었죠. 이 중에서 미국은 파병 인원 180만 명, 영국은 5만 6천 명, 캐나다는 2만 6천 명, 호주는 1만 4천 명 등 멀리 존재했던 타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을 보태준 고마운 국가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에 비하면 마스크 지원은 너무나 약소한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네티즌들은 고마운 참전 용사분들께 마스크 100만 장 지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 우리나라가 하루 2천만 장 마스크를 만드는데 통 크게 가자며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산 마스크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들은 한국산 KF 마스크를 지원받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역량,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될 한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한국의 국민들과 세계인들을 위해 더욱 박차고 뛰어나가는 한국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